네, 안녕하세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느닷없이 이제 그만뒀습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 지금 한참 민감할 때인데 계속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G7도 있고 이럴 때 그만둬서 좀 불안하죠. 이게 지금 왜 그만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설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다가 제가 피식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 기사의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블랙핑크, 불핑을 사랑해 마지 않는데 그래서 이 그 백악관 만찬에 불핑하고 이제 레이디 가가 레가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거를 깔고 뭉갰다. 그거 씹다가 글쎄요. 일단 김성한 안보실장 그 팀이 결국은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과연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의 불핑 불러달라라는 거 좀 깔고 뭉갰다고 그건 좀 이상하죠. 이게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좀 정상인가 관념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 스토리를 믿는다면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를 맹공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맹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한테는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해야죠. 야, 너희가 뭔데? 그 무슨 대통령 부인이 가수 불러달라는 거 안 불러줬다고 그걸 막 우리를 닦아 세웠냐. 그렇게 바이든 정부를 비판해야 되고 만약에 저 스토리가 맞다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스토리가 맞다면 조선일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는 야 당신들은 뭔데 뭐 가수를 불러달라는 둥 말라는 둥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안보실장을 쫓아냈냐. 이렇게 양쪽을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격 없이 저것만 저렇게 아까 제목 보셨잖아요. 영부인께서 불핑 공연 계속 제안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누락했다. 거의 뭐 바이든 일가의 집사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서열은 저 아드님 헌터 그 말 많은 아드님 헌터 바이든보다 좀 아래겠죠. 조선일보가 막내쯤 될 겁니다. 저 집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사대주의에다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바빠요. 닥치고 바빠. 바이든바 혹은 이 민주당 지금 세력. 또 미국 정권 바꾸면 또 그쪽에 줄 서겠죠. 좀 아주 좀 부끄럽습니다. 저런 신문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신문이다. 라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죠. 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네. 다행히 조선일보 스토리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미 대통령 부인의 불핑 사랑에 의해 뭐 크게 영향받을 정도로 하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땡 굴뚝에 그 연기가 날 리가 없죠. 바이든 진영과 김성한 안보실장 혹은 바이든 진영과 대한민국 윤 정부 사이에 상당한 어깨 싸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어깨 싸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악관에 뭐 한류 가수들이 이제 그 초청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불핑뿐이 아니죠. 예. 2022년에 2022년 6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9개월 전에 BTS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죠. 그런데 과연 바이든 부부가 BTS 광팬이어서 BTS를 불렀을까요? 저는 정치적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은 2022년 중간선거 본게임이 불붙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민주 양당의 이제 프라이머리가 다 끝나고 각각 후보가 정해져서 이제 정식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이 6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만 뭐 국뽕이냐, 뭐 BTS가 뭐 미국 정치판에 도움됩니다. 상당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흑인과 여러 소수 민족의 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소수 민족 출신으로 BTS급의 세계 완탑 그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유럽계도 아니고 유럽 백인도 아니고 미국의 백인 쪽도 아니고 유색인종인데 완탑이다. BTS밖에 없죠. 남성 그룹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BTS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연출을 하면 이 메시지가 뭐가 되냐면 나 바이든은 우리 민주당은 소수민족 편입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그 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레이디 가가를 같이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 어떤 인물인지 보면 아, 블랙핑크도 저게 정치적 함의가 있구나. 바로 아십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요. 아주 골수 민주당 성향이고요. 민주당의 아이콘급 가수입니다. 2021년 바이든 취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부른 가수죠. 국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네. 네. 성량이 아주 좋죠. 일단 마이크가 좋고 제대로 녹음을 했어요.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레이디 가가의 노래인데 이게 이제 2021년 1월 달에 이 바이든 취임식 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미국 국가를 제일 잘 부르는 가수는 소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향이 부른 것의 녹음인데 이때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오리지널에서 녹음한 게 아니라 현장 녹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량이 아까처럼 크진 않은데 실제로는 그 음량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이걸 아까처럼 오리지널로 녹음을 했으면 살벌한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죠. 이게 아마 현장 녹음일 겁니다. 오리지널로 그 음원에서 이렇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 쪽에서 앰프 들어가는 데서 딴 게 아니라 아마 현장 녹음일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래가지고 그때 그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 다 뒤집어졌죠. 이제 레이디 가가하고 불핑은 사실 코드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이제 레이디 가가는 그 4대 말살의 아이콘이거든요.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이제 좌좀 4대 말살의 아이콘이죠. 레이디 가가는. 그쪽에서 많이 같이 이제 동질적인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종류의 예술을 하죠. 그래서 블랙핑크랑은 사실은 좀 안 맞죠. 이건 이제 2017년 레이디 가가의 슈퍼볼 공연의 그 여러 가지 그 스틸 사진들을 보면 저 정도면 눈 화장도 뭐 굉장히 뭐 좀 점잖게 한 거예요. 뭐 꼬맨 눈 이런 식의 화장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눈 주위를 시꺼멓게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불꽃 속에서 튀어나오는 저런 거 이제 수영복 차림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뒤에 저 백코러스들 또 백 안무들 예, 보면은 다 검은 옷에 다 좀 어떻게 좀 고딕 복장에 좀 약간 괴기스러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 저런 느낌을 주는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블랙핑크랑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사실은 코드가 말하자면은 우리 블랙핑크나 이제 BTS는 이제 긍정적이고 따뜻한 메시지들이잖아요. 한류 지금 그 아이돌 그룹들은 걸그룹이든 이제 보이 그룹이든. 근데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둡고 파괴적인 그런 메시지들이어서 코드 자체는 좀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블랙핑크를 보내달라,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김성한 실장이 씹었다고 해서 그걸로 김성한 실장이 날아간다? 그건 조금 그렇죠.
제가 보기엔 바이든 진영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긴장 혹은 어깨 싸움이 있는 겁니다. 뭐 불핑 출연시켜달라는 부탁 좀 씹었다고 뭐 해도 좀 섭섭한 정도지 그거 가지고 뭐 심각한 긴장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미 민주당의 그 정치 전문가들 바이든 진영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 등에 관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상당히 그 뻗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 내년 이제 그 워낙 중요한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한국이 고분고분하게 좀 먹음직한 미래 먹거리를 알아서 가져다 바쳐주면 좋은데 뭐 배터리나 전기차는 한국 정부는 뭐 그냥 말이나 좀 거두는 것 같지만 이 그 기업들이 워낙 그 자기들이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업이 그냥 뻗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 IRA라고 되는 그 분홍빛 미국 우선주의 드림이 빛이 바래고 말았죠. 거기다가 이제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에게 이제 사실상 로열티만 주고 그 기술을 이제 슈킹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중국 정부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포드의 전기차 분야 적자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21년에는 9억 달러, 22년에는 22억 달러, 올해는 최소 3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포드 자동차 타고 바이든이 폼 잡았었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이 이제 빛을 못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전폭적으로 한국이 좀 뭐 와서 좀 돈 되는 사업 팍팍 벌려주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계산 주판 두들기면서 밀당을 하니까 좀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그 사나워진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업체 차원의 저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정부는 옆에서 거두는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반도체는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 의지가 깊게 작용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주 대형 사고를 쳤죠. 우리 저기 윤석열 정부가. 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이제 칩스 액트라고 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칩 앤 사이언스 액트인데 칩스 액트라고 하죠. 그 실행 방식이 드러난 게 이제 3월 1일, 뭐 3월 2일 이 법은 작년에 통과됐지만 우리로 치자면 시행령,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드레일.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시행한다. 시행에 관한 방식이 드러난 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한 열흘 뭐 이렇게 됩니다. 예, 한 20일.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영업 기밀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죠. 로이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원가 내역, 예상 수율, 목표 가동률, 가격 설정 방식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절한 한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영업 비밀에 속합니다. 반도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번에 그 회사의 사업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의 시행령이라면은 그런 식의 가드레일이라면은 뭐 한국은 보조금 신청은 안 할게. 뭐 봐서 공장은 짓고 보조금 신청은 또 다른 문제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분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안덕근 통상본부장이 사실은 이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보도를 안 했는데 이 미국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그러니까 세부 규정과 가드레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세부 규정과 시행 그 방식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이 업체들의 그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안덕근 통상본부장이. 뒤집어 말하면은 그렇게 조정 안 되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업체들이 미국에서
지원금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뭐 지원금 안 받고 미국에 공장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지을지는 그건 우리로서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안덕건 본부장이. 통상본부장. 아주 시원하게 질러버린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하는 거 주도가 돼서 용인의 그 클러스터를 이제 그 만든다는 게 3월 15일 날 발표됐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국회에서 한국판 반도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30일 날. 그래서 오늘 통과된다라는 보도가 이미 3월 30일 오전부터 블룸버그에 떴습니다. 예, 이미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룸버그 제목을 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뭐 미국만 반도체법 하냐? 우리도 반도체법 한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자체의 반도체법을 오늘 이제 통과시킨다.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는 거예요, 저게. 사우스 코리아 to pass its own CHIPS Act.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이제 그 어깨 싸움이라 그럴까, 밀당이라 그럴까, 이게 지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탄이 삥 하고 날아서 맞은 게 김성한 실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반미로 갈 건 없죠. 미국도 지금 급하니까 그냥 막 긁어 모아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뭐 이렇게 긁어 모아서 뭐 미국에 좋은 공장 많이 만들겠다 욕심 내는 거죠. 이것저것 뭐 압력도 넣고 또 이것저것 돈 가지고 이제 그 유혹도 하고 지원책 가지고 유혹도 하고 또 지원책에다가 이상한 독소 조항도 좀 집어넣고 뭐 그런 거죠, 세상에. 그걸 가지고 미국을 특별히 뭐 양키 나쁜 놈들 뭐 이렇게 격분할 일은 없어요. 도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아시다시피 밀당이에요. 어깨 싸움이에요. 친구지간에도. 아니 뭐 부자지간에도 어깨 싸움하고 부부지간에도 밀당하는데 무슨 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노란색 글씨는 이제 미국 입장이고요. 하얀색 글씨는 지금까지 한국 입장 내지 한국의 태도예요. 내년 대선에서 말이야, 우리 민주당 도움 좀 되게 불핑 좀 보내서 우리 그 민주당의 아이콘인 레이디 가가 레가랑 같이 노래 좀 부르게 해줘. 그렇게 미국서 여러 번 얘기가 왔는데 여기는 그냥 개겨버린 거라고요. 불핑의 아트 컨셉과 레가의 아트 컨셉이 다른데 그 레가는 좀 굉장히 파괴적이고 어두운데 그 다음에 그 한류 소프트 파워가 너무 미국의 어떤 특정 정파에 치우친 그 선거 도움이 따까리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걸 어떻게 업계에 내가 부탁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김성한 실장이.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서 제일 친미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 성향이 강한 기독교 보수 쪽은 레이디 가가라 그러면 거의 그 혀를 내둘러요. 그냥 상종을 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근데 그 성향의 사람들이 또한 가장 맹렬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자 혹은 국힘의 지지자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기독교 보수 블락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그 문맥에서 예술 코드를 만들어내는 블랙핑크를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좀 악마주의적인 혹은 굉장히 어둡고 파괴적인 노래를 하는 레이디 가가랑 같이 세워가지고 미국의 특정 정파인 바이든 진영의 그 대선 축가를 불러줘. 대선 출정가를 불러주게.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2022년 6월 달에 BTS가 결국 그렇게 이용당한 거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게. 야, 그걸 내가 안보실장인 내가 어떻게 그 소속사에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차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 바이든 진영은 아닌데 한국의 전혀 아트 컨셉이 다른, 전혀 코드가 다른 한류 가수가 레이디 가가라는 좀 한국 보수층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기겁을 하는 가수랑 같이 서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연출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저기 그 김 실장이. 두 번째는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 이거죠. 야, 그 배터리 기술 좀 팍팍 내놔봐.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어떻게 나섭니까?
업체가 아마 다 알아서 이렇게 다 그 계약 관계 다 맺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계약 관계가 굉장히 빡세죠.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고지를 잡고 있으니까 뭐 그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막 자꾸 흔들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은 이런 거죠. 전기 자동차 공장 말이야, 우리 미국에 말이야, 짓지 않으면 그거 지금 안 돌아가면 말이야, 보조금 없어. 보조금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보조금 주냐 안 주냐 결정하는데 네가 왜 시비야?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고, 한국 입장에서 뭐냐면,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 오라 그래서 공장 짓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한 2, 3년 비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 렌터카나 리스카에는 보조금 좀 얹어야지. 안 그러면 당신들 그 저기 WTO의 근본 정신도 어기는 거야. 이제 이게 한국 입장이고, 이게 거의 관철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렌터나 리스 쪽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신차 살 때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렌터나 리스 개념이죠. 매달 얼마씩 부어가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러니까 렌터 개념하고 할부 개념이 섞인.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은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미국 반도체법으로 말해요. 우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 한국 기업들이 와서 팍팍 밀어야 됩니다. 네, 미세요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지. 근데 영업기밀 다 까라고? 그건 좀 너무하잖아. 너희만 반도체법 하냐? 우린 더 살벌한 반도체법 해. 뭐 꼴랑 50빌리언? 500억 달러 가지고 그래? 우린 삼성 하나가 지금 현금 유보가 200억 달러, 200억 달러? 엄청나죠, 거기? 몇백억 달러씩 돼, 우리는. 2천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빌리언이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 규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 그러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깨 싸움이 이게 보통 어깨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딱 보면, 저기서 유탄 삥 하고 튀겨가지고 김성한 맞았구나 하고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눈에 쫙 깔고 보면. 자, 한국도 산 넘어 산이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공화당은 도덕적 보수주의에서 고립주의를 떼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 게요. 미국의 도덕적 보수주의가 역사적으로 고립주의랑 뿌리가 깊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화당의 그 주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유보를 두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질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드산테스도 좀 그렇거든요. 드산테스 엄청나게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 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권자 성향이 도덕적 보수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 백인들이 유럽의 원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천지의 자유공화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만들었다. 우리는 농민, 중소도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만들고자 한다. 이게 100년 전에 고립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칼라예요. 그때는 이 깃발을 누가 들었냐? 민주당. 유명한 사람이 한 30년 전에. 그때는 공화당은 굉장히 저거 했었어요. 오히려 진취적이에요. 그때 민주당 쪽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인주의적이고 기독교 중심이고 반유대주의 성향도 좀 있고 농민, 중소도시, 소상공인 뭐 이런 컨셉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덕적 보수주의하고 고립주의하고 이렇게 엮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거죠. 세상을 구하겠다고 천지 사방에 전쟁 벌이며 간섭할 일이 아니다. 우리 앞가림만 잘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도덕적 보수주의와 보수주의로부터 고립주의를 떼내는 거. 혹은 도덕적 보수주의를 고립주의로부터 떼내는 거. 고립주의를 넘어서는 거. 도덕적 보수주의가. 그게 공화당의 큰 과제예요. 앞으로 글로벌리즘적 관점, 글로벌리즘 3.0, 그러니까 삼축 글로벌리즘.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리더십, 그 다음에 세계시장,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러니까 현지 동맹, 현지의 가치 공유 동맹. 이 삼축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로벌리즘인데 이 삼축 글로벌리즘을 제대로
이렇게 그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는 세력은 점차 도태돼 나간다고요.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삼축 글로벌리즘을 안아들여야 돼요. 고립주의를 다 넘어서서. 그게 공화당의 과제예요. 민주당 과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 과제는 뭐냐면 여기가 좌좀 4대 말살이 깊게 들어와 있어요. 민주당 그 동네 조직 가면요. 앤티파 같이 그 살벌한 애들까지 있다고요. 거기. 동네 조직 가면 살벌해요. 하부 조직으로 내려가면. 현장 조직 가면. 그 현장 조직들이 다 좌좀 4대 말살 성향 애들이 다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대학, 뭐 시민단체, 뭐 이렇게 다 이름 걸어놓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전체 세계 구도는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지정학 구도는 글로벌리즘 3.0 다시 말하면 삼축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제는 뭐냐면 저 좌좀 4대 말살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고립주의를 떼내야 되고 민주당은 좌좀 4대 말살을 떼내야 돼요. 여기서 잠시 이제 환기시켜드리면 글로벌리즘 1.0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죠. 1945년에서 길게 잡아주면 1991년 소련 망할 때까지. 저게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죠.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나라예요. 못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벌리즘 2.0이죠. 저건 이제 1991년 소련 망한 다음부터 뭐 길게 잡아주면 2022년, 짧게 잡아주면 트럼프 중반 정도, 2017년, 뭐 2018년까지. 그건 이제 타락 글로벌리즘이죠. 뭐냐면은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해서 돈 많이 벌어 해 하면서 4대 말살 띄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리즘 3.0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제압 순치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삼축 글로벌리즘을 표현하는 거죠. 표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 시장과 가치를 공유하는 현지 동맹국과 이렇게 세 축으로 나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참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뭐 여기서 그 종중, 종북 다 극복해내야 되고 또 조선일보라든지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성직자님들이 수준이 엄청 올라가야죠. 국힘까지. 지금 이 수준이 낮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수준이 낮거든.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갖고 있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나의 간단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야, 어떻게 민주당이 4대 말살을 극복하며 어떻게 공화당이 고립주의를 극복하냐. 너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어떻게 민주당도 삼축 글로벌리즘과 도덕적 보수주의, 공화당도 삼축 글로벌리즘과 도덕적 보수주의 어떻게 그렇게 나가냐. 일단요, 공화당 주류는 이게 일단 돼 있어요. 도덕적 보수주의와 삼축 글로벌리즘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공화당 내에 트럼피스트들이 강하다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비중 그러니까 실제적 비중을 넘어서서 강해요. 그러니까 표를 찍으면은 그 비중이 안 나오는데 당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결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프라이머리의 힘이 강해요. 저 트럼피스트들이. 본선 힘은 약해요. 왜냐하면 본선에 딱 들어가면 외연이 딱 제한돼요. 뭐 예를 들어서 모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분들로 전국적으로 한 4, 5천 명. 그런데 5천 1명부터가 딱 막혀. 그런 좀 성향인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저 트럼피스트들도. 자고 상당한 규모거든요. 유권자용은 10%, 20%. 근데 20%라고 했을 때 20.1%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외연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 쪽은 이 도덕적 보수주의에서 트럼피스트, 고립주의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도덕적 보수주의를 깔고 한쪽으로는 글로벌리즘 3.0으로 결합해 있고 한쪽으로는 고립주의로 결합해 있어요. 민주당 쪽은 거의 대부분이 4대 말살 해체주의를 깔고 글로벌리즘으로 결합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바이든의 취임식 때 노래를 불러도 레이디 가가잖아요. 레이디 가가 말고도 좀 이렇게 건강하고 따뜻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미국의 가수가 한둘이에요. 엄청 많죠. 그런 사람 안 하고 꼭 그 어두컴컴하고 좀 병적이고 좀 약간 양마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그 예술을 하는 레이디 가가를 취임식 노래를 시키잖아요. 애국가를.
또 이번에도 또 그 레이디 가가를 부르고 다 정치적인 그 자기 지지 기반의 성향하고 다 결합시켜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저게. 아니 뭐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4대 마샬 해체주의하고 글로벌리즘 3.0을 결합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글로벌리즘 3.0이 저게 주체가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공화민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무부와 정보개통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저게.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3.0과 도덕적 보수주의가 결합한 형태로 민주든 공화든 둘 다 정리돼야 된다라는 이 관점이 지나치게 말하자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선도적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죠. 한국이 이번 정치 위기를 이렇게 잘 넘어가면 맹렬한 가치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정시장,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맹렬한 반중 반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도덕적 보수주의죠. 한국도 이제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 동성혼의 그 동성혼 합법화 이런 거는 그 잘못된 슬로건이에요. 쟤들이 그렇게 해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동성혼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처벌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동성혼 제도화예요. 우리 둘 사이 부부야. 그래서 에어컨 반지 끼고 저기 예식장 불려서 뭐 결혼식 서로 치르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거 가지고 처벌은 안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법상 부부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죠. 우리 민법 체계에서. 그러니까 그걸 민법상 부부로 등록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 주장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동성혼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혼 제도화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박해받아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조선 땅에서는 동성애 한다고 박해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목 잘라 죽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으면은 그 프레드릭 1세인가 2세가 왕자일 때 근위병 장교랑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둘이 도망갔어요. 그 아버지가 잡아와갖고 근위병 장교는 목 잘라 죽였죠. 아들은 그냥 뒀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선 그런 게 많았죠. 그런 박해가, 폭력.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 최소한 한국에서는 뭐 박해받았다, 피해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서양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아무튼 간에 저는 이미 한국이나 폴란드가 이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도 그게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간에 도덕적 보수주의의 바탕을 둬서 즉 4대 마샬 다 이제 극복하고 도덕적 보수주의의 바탕을 둬서 글로벌리즘 3.0을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사실 여기 내심은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 친중사랑 그러니까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하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사회의 초초초 엘리트들이 4대 말살을 띄운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공화국의 뿌리가 약해지고 국민성이 약해져서 나라를 조물락거리기 쉬우니까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손을 뺐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은 미국도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글로벌리즘 3.0으로 결국은 큰 흐름이 앞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터무니없는 낙관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